퇴직금은 언제 들어와? 그녀의 목소리는 밤 냄새보다 차가웠다. 이번 주쯤. 그 순간 젓가락이 딱 하고 부딪혔다. 정숙은 고개를 들지도 않은 채 말했다. 그럼 그 돈 받고 우리 정리하자. 시간이 멈춘 듯 숟가락이 손끝에서 떨어졌다. 국물 한 방울이 식탁에 번졌다. 뭐라고 했어, 지금? 서로 힘들잖아. 당신도 이제 좀 나를 놓아줘. 그녀는 담담했다. 그의 입술은 떨렸고 숨이 막혔다. 그날 30년의 세월이 단 한 문장에 무너졌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사연으로 만들어가는 사연의 시작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 채널이 더 많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됩니다. 작은 클릭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오늘의 사연의 시작은 전라남도 순천시 연양동에 사는 58세 박성호 씨의 이야기입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이었습니다. 박성호는 매일 아침 6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쇳가루 냄새, 기름 묻은 작업복, 그리고 끊임없이 돌아가는 기계 소리. 그게 박성호의 하루였습니다. 힘들지 않았냐고요? 물론 힘들었습니다. 손은 거칠어졌고 허리는 구부정해졌으며 귀는 기계 소리에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가면 아내 정숙이 있었고 그 생각만으로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박성호는 꿈이 있었습니다. 작은 가게라도 하나 차려서 정숙과 함께 운영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결혼하고 아이를 키우며 살다 보니 꿈은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가족이 있었으니까요. 정숙이 웃으면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마지막 날이었으니까요. 박성호는 공장 정문 앞에서 동료들과 악수를 나눴습니다. 조 과장이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성호 형, 이제 좀 쉬어요. 30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네. 자네도 몸 조심하고. 형, 퇴직하시면 뭐 하실 겁니까? 글쎄, 일단 좀 쉬어야지. 그동안 정숙이한테 미안한 것도 많고. 조 과장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형수님 좋아하시겠네요. 이제 형이랑 여행도 다니고. 박성호도 웃었습니다.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30년 동안 고생시킨 아내에게 이제는 좋은 남편이 되어주고 싶었습니다. 함께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사 먹이고 그동안 못해준 것들을 하나씩 해주고 싶었습니다. 동료들은 하나둘 흩어졌습니다. 박성호는 공장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저 낡은 철문을 처음 들어섰던 날이 어제 같은데 벌써 30년이 흘렀습니다. 젊은 시절의 땀방울, 밤샘 근무의 피로, 그리고 가족을 위해 참았던 수많은 순간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박성호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려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평소와 다를 바 없는 풍경이었지만 어딘가 낯설었습니다.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식탁 위에는 국 한 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직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박성호가 들어오는 소리에도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다녀왔어. 박성호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정숙은 여전히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응.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박성호는 가방을 내려놓고 식탁으로 갔습니다. 국그릇을 들어 한 숟갈 떠먹었습니다. 맛이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맛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아내가 끓여준 국인데 오늘따라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정숙이 먼저 물어봤을 겁니다. 퇴직식은 어땠어? 동료들이 뭐래? 하지만 오늘은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퇴직금은 언제 들어와? 정숙이 먼저 물었습니다. 박성호는 숟가락을 놓고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정숙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예전처럼 따뜻한 미소도 걱정 어린 표정도 없었습니다. 그저 무언가를 확인하듯 냉정한 눈빛이었습니다. 이번 주쯤 나온다고 했어. 8억 정도 된다더라. 그래. 정숙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다시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박성호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아내의 태도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냉랭함 속에 뭔가 결심한 듯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박성호는 국을 다 먹지 못하고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당신, 무슨 일 있어? 박성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숙은 한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만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드라마에서 누군가 울고 있었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습니다. 그러다 정숙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그 돈 받고 우리 정리하자. 순간 박성호의 손이 멈췄습니다. 귓가에서 윙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방금 들은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박성호는 아내를 다시 쳐다봤습니다. 혹시 잘못 들은 건 아닐까 싶었습니다. 뭐라고? 이혼하자는 말이야. 정숙은 여전히 텔레비전을 보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마치 오늘 저녁 반찬 메뉴를 정하듯 그렇게 쉽게 말했습니다. 박성호는 아내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농담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정숙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미소 한 점 없는 굳어버린 얼굴이었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무슨 일 있었어? 갑자기가 아니야. 나 오래 생각했어. 정숙이 리모컨을 내려놓고 박성호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더 이상 미련이 없었습니다. 박성호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30년 동안 당신 뒷바라지하면서 살았어. 이제 나도 내 인생 살고 싶어. 당신 퇴직금 받으면 그걸로 정리하고 각자 살자. 박성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텅 빈 것 같았습니다. 30년의 세월이 눈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꾹 참았습니다. 정숙이, 우리 이렇게 끝내면 안 돼. 얘기 좀 해보자. 내가 뭘 잘못했는지, 뭐가 문제인지 말해줘. 할 얘기 없어. 나 결심했어. 이미 변호사도 알아봤어. 정숙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박성호는 더 이상 할 말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변호사까지 알아봤다니. 이건 충동적인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박성호는 무릎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자 어둠 속에서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그날 밤 박성호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아내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퇴직의 날 그는 직장이 아니라 인생 전체를 퇴직당한 기분이었습니다. 새벽 3시가 넘어서도 박성호는 눈을 감을 수 없었습니다. 거실에서는 정숙이 자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편안한 숨소리였습니다. 그 숨소리가 박성호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박성호는 집안을 조용히 걸어 다녔습니다. 정숙은 여전히 차갑게 대했습니다. 아침 식사도 따로 했고 저녁에도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도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박성호는 정숙을 설득해 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할 말 없어. 그냥 빨리 끝내자.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박성호의 가슴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억지로 붙잡을 수는 없었습니다. 사랑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니까요. 박성호는 그저 조용히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금요일 오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정숙이 들어왔는데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박성호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숙은 박성호 앞에 서서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서류야. 박성호는 천천히 봉투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열자 이혼 협의서가 나왔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문서였습니다. 재산 분할, 위자료, 모든 게 적혀 있었습니다. 박성호는 한참 동안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서로 힘들잖아. 이제 각자 살자. 정숙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박성호는 고개를 들어 아내를 봤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사람이 맞나 싶었습니다. 저렇게 냉정할 수 있을까요? 박성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정숙이, 정말 마음 돌릴 생각 없어? 없어. 짧고 명확한 대답이었습니다. 박성호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더 이상 물어볼 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악착같이 참았습니다. 서류 위에 천천히 이름을 적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쓸 때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내가 편하길 바란다. 박성호가 서명을 마치고 말했습니다. 정숙은 놀란 눈으로 박성호를 쳐다봤습니다. 생각보다 쉽게 서명해서 당황한 것 같았습니다. 아마 더 싸우고 더 매달릴 거라고 예상했을 겁니다. 정말 이혼해 줄 거야? 이렇게 쉽게? 쉽게? 쉬운 게 어디 있겠어. 하지만 당신이 원하잖아. 억지로 붙잡아봤자 의미 없잖아. 박성호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정숙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뭔가 말하려다가 그냥 입을 다물었습니다. 박성호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래. 대신 내 마음도 같이 정리될 거야. 미련도 후회도 다 정리할 거야. 정숙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가방에 넣었습니다. 박성호는 정숙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등이 참 작아 보였습니다. 예전에는 저 등을 토닥여주며 위로했었는데 이제는 남의 등처럼 느껴졌습니다. 퇴직금 나오면 연락해. 계좌로 보내줘. 정숙이 현관으로 향하며 말했습니다. 박성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성호는 그제야 몸을 뒤로 기댔습니다. 깊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30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박성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며칠 뒤 퇴직금이 나왔습니다. 8억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일한 대가치고는 큰 돈이었습니다. 회사에서 보너스까지 챙겨준 덕분이었습니다. 박성호는 은행에 갔습니다. 창구 직원에게 이체를 요청했습니다. 전액을 이체하시는 건가요? 네, 전액이요. 받는 분은 누구신가요? 제 아내 아니, 전 아내입니다. 박성호는 정숙의 계좌번호를 불러줬습니다. 직원은 확인 절차를 거쳤습니다. 잠시 후 이체가 완료됐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8억 원 이체 완료. 박성호는 휴대전화 화면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겠지. 박성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정숙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사실 박성호에게는 다른 통장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비밀 계좌였습니다. 20년 전부터 박성호는 조금씩 돈을 모았습니다. 월급의 일부를 따로 저축했습니다. 처음에는 정숙을 위한 돈이었습니다. 나중에 여행이라도 가자고, 좋은 집이라도 사주자고 모은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그걸 몰랐습니다.
박성우가 일부러 숨겼으니까요. 정숙이 알면 쓸 것 같아서 비밀로 했습니다. 그 통장에는 지금 12억이 들어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모은 돈, 그리고 몇 년 전부터 조 과장과 함께 작은 사업에 투자해서 번 돈까지 합쳐진 금액이었습니다. 박성우는 은행을 나와 길을 걸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박성우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지만 동시에 뭔가 가벼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시작이네. 박성우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정숙은 8억을 받고 만족할 겁니다. 30년 동안 고생한 대가로 충분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정숙은 몰랐습니다. 진짜 재산은 따로 있다는 것을. 박성우는 그 돈을 숨긴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때를 기다렸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박성우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정숙은 이미 짐을 싸서 나간 뒤였습니다.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정숙이 쓰던 물건들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화장대, 옷장, 심지어 거실 소파까지 가져갔습니다. 박성우는 빈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30년의 흔적이 한순간에 지워진 것 같았습니다. 박성우는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게 물든 하늘이 아름다웠습니다. 박성우는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정숙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돈 받았어. 고마워. 잘 살아. 짧은 문자였습니다. 박성우는 문자를 읽고 휴대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니, 할 말이 너무 많았지만 아무것도 쓸 수 없었습니다. 박성우는 그저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정숙이, 당신은 8억이 전부라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인생은 돈으로만 계산되는 게 아니야. 박성우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내일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박성우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무너진 게 아니라 다시 세울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박성우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 찾아왔습니다. 정숙이 떠난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거실에는 낡은 텔레비전 하나만 남아 있었습니다. 소파도 식탁도 심지어 커튼까지 모두 사라졌습니다. 정숙은 가져갈 수 있는 건 다 가져갔습니다. 박성우는 빈 거실 한가운데 서서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30년의 흔적이 깨끗하게 지워진 공간이었습니다. 창문을 열자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먼지가 날리는 게 아니라 추억이 날아드는 것 같았습니다. 저 구석에서 아이들이 뛰어놀던 모습, 식탁에서 정숙과 마주 앉아 밥을 먹던 모습, 텔레비전 앞에서 함께 드라마를 보던 모습, 모든 게 떠올랐습니다. 박성우는 창문을 닫았습니다. 이제 그만 기억해야 했습니다. 박성우는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옷장을 열자 오래된 작업복이 보였습니다. 30년 동안 입었던 그 작업복이었습니다. 박성우는 작업복을 꺼내 들었습니다. 기름때가 묻고 여기저기 해진 자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옷에는 박성우의 땀과 노력이 배어 있었습니다. 다시 시작하자. 박성우는 작업복을 가슴에 안고 중얼거렸습니다. 58세, 늦은 나이였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직 할 수 있는 게 많았습니다. 박성우는 작업복을 다시 옷장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조 과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조 과장. 아, 성우 형. 어떻게 지내세요? 나 다시 일 좀 해볼까 하는데. 예. 형, 퇴직하셨잖아요. 퇴직은 했지만 일은 할 수 있잖아. 자네 전에 얘기했던 거 있잖아. 창고 사업.
조 과장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형,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 그냥 쉬는 게 안 맞나 봐. 몸이 근질근질하네. 박성호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혼한 얘기를 꺼낼 필요는 없었습니다. 조 과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형, 그럼 이번 주말에 한번 만나시죠. 제가 알아본 곳이 하나 있거든요. 그래, 고맙네. 전화를 끊고 박성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천천히 찾아왔습니다. 박성호는 빈집에 불을 켰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거실을 비췄습니다. 하지만 박성호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편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주말 박성호는 조 과장을 만났습니다. 조 과장이 데려간 곳은 외곽의 작은 창고였습니다.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녹슨 철문, 금이 간 벽, 깨진 유리창. 누가 봐도 폐허 같은 곳이었습니다. 박성호는 창고 안을 둘러봤습니다. 여기가 어때요, 형? 조 과장이 물었습니다. 박성호는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비는 새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바닥도 튼튼해 보였습니다. 위치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고속도로 진입로가 가까워서 물류 사업하기 좋았습니다. 괜찮네. 임대료는 얼마야? 한 달에 100만 원이요. 싸죠? 그래, 여기로 하자. 박성호는 단번에 결정했습니다. 조 과장은 놀란 얼굴로 박성호를 봤습니다. 형, 이렇게 빨리 결정하셔도 돼요? 다른 데도 좀 더 알아보시고. 됐어. 생각할수록 복잡해지는 법이야. 일단 시작하고 보자. 박성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조 과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박성호의 새로운 시작이 열렸습니다. 다음 날부터 박성호는 창고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혼자서 청소하고 페인트 칠하고 선반을 설치했습니다. 58세의 나이에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허리는 아팠고 다리는 저렸습니다. 하지만 박성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땀을 흘리며 일하는 게 오히려 좋았습니다. 일할 때는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조 과장도 퇴근 후에 와서 도왔습니다. 둘은 밤늦게까지 작업했습니다. 한 달 뒤 창고는 깨끗하게 정리됐습니다. 박성호는 작은 간판을 달았습니다. 성호 물류 소박한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박성호에게는 새로운 출발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일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이름 없는 물류회사를 찾지 않았습니다. 박성호는 직접 발로 뛰었습니다. 공장을 찾아가고 도매상을 만나고 명함을 돌렸습니다. 거절도 많이 당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첫 거래처가 생겼습니다. 작은 공장이었습니다. 물건을 보관하고 배송하는 단순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박성호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일찍 도착했고 물건을 조심스럽게 다뤘습니다. 공장 사장이 만족했습니다. 박 사장님, 일 정말 깔끔하게 하시네요.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입소문이 퍼졌습니다. 하나씩 거래처가 늘어났습니다. 1년이 지나자 직원을 고용해야 했습니다. 박성호는 젊은 청년 2명을 뽑았습니다. 그들에게 일을 가르쳤습니다. 성실하게, 정직하게, 고객을 먼저 생각하라고 말했습니다. 2년이 지나자 창고가 좁아졌습니다. 박성호는 옆 건물까지 임대했습니다. 직원도 10명으로 늘었습니다. 조 과장도 회사를 그만두고 박성호와 함께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형, 이거 대박 나는 거 아니에요? 조 과장이 신나서 말했습니다. 박성호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멀었어. 이제 시작일 뿐이야. 하지만 박성호의 마음속에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할 수 있다는 확신이었습니다. 5년이 흘렀습니다. 성호 물류는 이제 전국의 10곳의 물류센터를 운영하는 회사가 됐습니다. 직원만 100명이 넘었습니다. 연 매출은 수백억이었습니다. 박성호의 통장 잔고는 80억을 넘어섰습니다. 비밀 계좌의 12억과 합쳐서 총 92억이었습니다. 하지만 박성호의 생활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작은 원룸에서 살았고 점심은 김치찌개 한 그릇으로 때웠습니다. 비싼 차도 명품 옷도 없었습니다. 돈을 쓸 이유가 없었습니다. 박성호에게 중요한 건 일이었습니다. 일할 때 박성호는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박성호는 사무실에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이 아름다웠습니다. 박성호는 커피를 마시며 지난 5년을 떠올렸습니다. 힘들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정숙이 떠났기에 박성호는 진짜 자신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고맙다, 정숙이. 당신이 떠나줘서. 박성호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박성호에게 미련은 없었습니다. 다만 궁금했습니다. 정숙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8억을 받고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 박성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알 필요 없었습니다. 이제 남남이니까요. 5년이 흐른 어느 가을 오후였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박성호는 본사 사무실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차분한 소리였습니다. 박성호는 잠시 일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에 젖은 거리가 촉촉하게 빛났습니다. 그때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직원이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손님이 오셨는데요. 약속 있었나? 아니요, 그냥 찾아오셨는데 급한 일이 있다고 하십니다. 박성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들어오라고 해. 직원이 나가고 잠시 후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박성호는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슨 일로? 그리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순간 박성호의 말이 끊겼습니다.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정숙이었습니다. 하지만 5년 전의 정숙이 아니었습니다. 머리는 푸석푸석했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옷은 낡았고 어깨는 축 처져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예전의 날카로운 눈빛 대신 공허하고 지친 눈빛이었습니다. 성호 씨, 정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박성호를 불렀습니다. 박성호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정숙은 말라붙은 입술을 축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나 그때 그 사람한테 다 속았어. 박성호는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숙이며 계속 말했습니다. 이혼하고 나서 친구 미경이 소개해준 사람 있었어. 사업한다고 했어. 투자하면 몇 배로 불려준다고 했어. 나 믿었어. 8억 다 넣었어. 박성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정숙을 바라봤습니다. 정숙은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처음 6개월은 정말 돈이 들어왔어. 이자도 주고 수익도 나눠줬어. 그래서 더 투자했어. 집까지 담보로 잡혔어. 그런데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사람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어. 연락도 안 되고 사무실도 비어 있었어. 나 경찰에 신고했지만 소용없었어. 사기였어. 나 바보였어. 정숙은 주저앉을 듯 비틀거렸습니다. 박성호는 재빨리 다가가 정숙을 부축했습니다.
정숙을 소파에 앉혔습니다. 정숙은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고 흐느꼈습니다. 박성호는 정숙이로 가서 물을 한 컵 떠왔습니다. 정숙 앞에 놓았습니다. 물 좀 드세요. 박성호는 일부러 존댓말을 했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았지만 이제는 남남입니다. 거리를 두고 싶었습니다. 감정이 흔들리면 안 됐습니다. 박성호는 자신의 마음을 단단히 다잡았습니다. 정숙은 물을 마셨습니다. 손이 떨려서 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박성호는 커피 머신으로 가서 커피를 내렸습니다. 따뜻한 아메리카노였습니다. 박성호는 커피를 정숙 앞에 놓았습니다. 힘들었겠네요. 박성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존댓말로 거리를 두니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쓰러웠습니다. 5년 만에 다시 만난 전 아내는 완전히 망가져 있었습니다. 정숙은 커피를 두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손에 전해졌습니다. 정숙은 눈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집도 돈도 다 잃었어. 이젠 아무데도 갈 데가 없어. 박성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가 더 세차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빗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박성호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친구 미경이는 뭐래요? 반말과 존댓말이 섞였지만 박성호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감정을 억누르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미경이 연락 끊었어. 자기도 속았다고 미안하다고 문자 하나 보내고 번호 바꿨어. 정숙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박성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좋을 때는 함께하지만 힘들 때는 등을 돌립니다. 지금은 어디서 지내세요? 다시 존댓말로 돌아왔습니다. 박성호는 의식적으로 존댓말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고시원 한 달에 30만 원짜리. 거기서 지내고 있어. 식당에서 설거지 알바도 하고 있어. 정숙의 말에 박성호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고시원에서 설거지를 하며 산다니. 박성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미워해야 할까요? 아니면 동정해야 할까요? 박성호는 알 수 없었습니다. 성호 씨. 정숙이 조심스럽게 박성호를 불렀습니다. 박성호는 눈을 뜨고 정숙을 봤습니다. 정숙은 입술을 깨물며 말했습니다. 나 도와줄 수 있어? 당신밖에 없어. 제발. 정숙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박성호는 한참 동안 정숙을 바라봤습니다.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예전 같으면 박성호는 당장 도와줬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이 박성호를 바꿔놓았습니다. 박성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박성호는 봉투를 들고 정숙에게 다가갔습니다. 정숙 앞에 봉투를 놓았습니다. 이거 받으세요. 여전히 존댓말이었습니다. 정숙은 봉투를 보고 떨리는 손으로 열었습니다. 안에는 현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500만 원이었습니다. 정숙은 놀란 눈으로 박성호를 쳐다봤습니다. 이게 당장 급한 거 해결하세요. 고시원 월세 내고 밥도 제대로 먹고. 박성호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정숙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박성호는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씁쓸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박성호는 정숙을 보며 말했습니다. 정숙 씨, 사람은 혼자서도 살 수 있어요. 힘들겠지만 할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살았으니까. 정숙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성호의 눈빛은 평온했습니다. 미움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그저 담담한 눈빛이었습니다. 정숙은 그 눈빛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박성호는 이미 자신을 떠나보냈다는 것을, 더 이상 자신에게 감정이 없다는 것을, 그래서 존댓말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나 정말 미안해. 정숙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성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과는 필요 없어요.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 이제 각자 살아가는 거죠.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사무실 안은 고요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숙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봉투를 꼭 쥐고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고마워, 성호 씨. 잘 살아. 정숙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박성호는 정숙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박성호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게 최선이었습니다. 존댓말로 거리를 두는 것, 그것이 박성호가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었습니다. 정숙이 떠나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박성호는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정숙의 초라한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밤에 잠을 자다가도 그 모습이 생각나서 눈을 뜨곤 했습니다. 박성호는 고민했습니다. 이대로 두는 게 맞는 걸까요? 아니면 더 도와줘야 할까요? 일주일이 지난 어느 저녁 박성호는 결심했습니다. 사무실 구석에 있는 금고를 열었습니다. 금고 안에는 중요한 서류들과 함께 작은 봉투 하나가 있었습니다. 박성호는 그 봉투를 꺼냈습니다. 오래전부터 준비해둔 것이었습니다. 정확히는 정숙과 이혼한 직후부터였습니다. 박성호는 봉투를 들고 책상에 앉았습니다. 봉투 안에는 통장과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박성호는 편지를 꺼내 다시 읽어봤습니다. 5년 전에 쓴 글이었지만 여전히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성호는 편지를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휴대전화를 꺼내 정숙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정숙 씨, 내일 오후 3시에 제 사무실로 와주실 수 있나요? 드릴 게 있습니다.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알겠어요. 갈게요. 다음 날 오후 정숙이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지난번보다는 조금 나아 보였습니다. 머리를 빗었고 옷도 깨끗했습니다. 아마 박성호가 준 돈으로 씻고 단장한 것 같았습니다. 정숙은 조심스럽게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성호 씨 왔어요.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박성호는 정숙을 소파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준비해둔 봉투를 꺼냈습니다. 정숙은 봉투를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성호 씨, 지난번에 충분히 받았어요. 더는 받을 수 없어요. 아니에요. 이건 다른 거예요. 박성호는 봉투를 정숙 앞에 놓았습니다. 정숙은 망설이다가 봉투를 받았습니다. 박성호가 말했습니다. 이건 당신 이름으로 된 통장이에요. 그 안엔 내가 줄 수 있는 마지막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통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정숙은 통장을 펼쳤습니다. 정숙 명의의 통장이었습니다.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1,0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정숙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게 왜? 많은 돈은 아니에요. 하지만 당신이 다시 시작하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박성호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정숙은 통장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때 봉투 안에서 편지 한 장이 떨어졌습니다. 정숙은 편지를 집어들었습니다. 박성호의 손글씨였습니다. 정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정숙 씨에게 이 편지를 쓰는 지금 당신이 떠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많이 원망했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떠날 수 있냐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당신도 힘들었다는 것을, 당신도 당신 나름대로 고통받았다는 것을.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편지를 계속 읽었습니다. 당신이 떠난 날부터 나는 비로소 나를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당신이 없었다면 몰랐을 것들입니다. 그래서 고맙습니다. 당신이 떠나준 덕분에 나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정숙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박성우는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정숙은 편지를 이어서 읽었습니다. 이 통장은 당신을 위한 게 아닙니다. 한때 내가 사랑했던 사람을 위한 마지막 선물입니다. 이 돈으로 새로운 시작을 하세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마세요. 당신도 당신의 인생을 살 자격이 있습니다. 부디 행복하세요. 박성우 올림. 정숙은 편지를 가슴에 안고 울었습니다.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박성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정숙이 다 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한참 후 정숙이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성우 씨나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박성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둘 다 힘들었던 거죠. 서로 다른 방식으로. 나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돈만 보였어. 당신 마음은 보지 못했어. 정숙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박성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정숙 씨, 사람은 누구나 실수합니다.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배우는 거예요. 박성우가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정숙도 따라 일어섰습니다. 박성우는 정숙을 마주봤습니다. 정숙의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박성우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정숙 씨, 잘 살아줘요. 이젠 나도 내 인생을 살아야겠어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숙은 통장과 편지를 꼭 쥐고 몸을 돌렸습니다. 사무실 문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문 앞에서 정숙은 잠시 멈췄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성호 씨, 당신도 행복하세요. 그리고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박성우는 빈 소파를 바라봤습니다. 정숙이 앉았던 자리였습니다. 아직도 온기가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박성우는 천천히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정숙이 건물을 나와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어깨는 여전히 축 처져 있었지만 걸음걸이는 조금 가벼워 보였습니다. 정숙은 한참을 걷다가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봉투를 열어 다시 편지를 꺼내 읽었습니다. 멀리서도 정숙이 우는 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만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박성우는 창문에서 물러났습니다. 책상으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았습니다. 무거웠던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박성우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결혼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벗어둔 반지였습니다. 박성우는 반지를 꺼내 손바닥에 올려놓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네. 박성우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반지를 한참 바라보다가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이제 그만 보내줄 시간이었습니다. 미움도 원망도 미련도 모두 보내줄 시간이었습니다. 박성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사무실에 어둠이 내렸습니다. 하지만 박성우는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 어둠은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포근했습니다.
박성호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진짜 자유를 향한 시작이었습니다. 밖에서는 차 소리, 사람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박성호도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현재를 살아갈 것입니다. 박성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성호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창문을 열자 상쾌한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박성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슴이 후련했습니다. 어젯밤 정숙과의 마지막 만남 이후 마음속 무거운 짐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박성호는 옷장을 열었습니다. 평소 입던 정장 대신 오래된 작업복을 꺼냈습니다. 30년 전 공장에서 입던 그 작업복이었습니다. 박성호는 작업복에 손을 댔습니다. 낡았지만 여전히 튼튼했습니다. 오늘은 현장에 직접 나가보고 싶었습니다. 직원들과 함께 땀 흘리며 일하고 싶었습니다. 작업복을 입고 거울을 봤습니다. 63세가 된 박성호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주름이 늘었고 머리는 희끗해졌지만 눈빛만큼은 젊었습니다. 박성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진짜 자유로워진 기분이었습니다. 박성호는 열쇠를 챙겨 집을 나섰습니다. 물류센터로 향했습니다. 아침 7시 직원들이 하나둘 출근하고 있었습니다. 박성호가 작업복을 입고 나타나자 직원들이 놀란 얼굴로 인사했습니다. 사장님, 오늘 현장 나오셨어요? 응, 오랜만에 너희들이랑 같이 일해볼까 해서. 젊은 직원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장님이 직접 나오시면 저희가 긴장되는데요. 긴장하지 마. 나도 너희랑 똑같은 일꾼이야. 박성호는 창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햇살이 유리창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창고 안은 환했습니다. 선반마다 물건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물건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박성호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자, 다들 모여봐. 박성호가 직원들을 불렀습니다. 10명 남짓한 직원들이 모였습니다. 박성호는 그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다들 오늘도 안전하게 하자. 물건보다 사람이 먼저야. 다치지 말고 서두르지 말고. 네, 사장님. 직원들이 힘차게 대답했습니다. 박성호는 그들과 함께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스를 옮기고 선반을 정리하고 배송 준비를 했습니다. 몸은 예전만큼 가볍지 않았지만 마음만큼은 20대처럼 가벼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직원들과 함께 식당으로 갔습니다. 메뉴는 김치찌개였습니다. 박성호는 김치찌개 한 그릇을 받아들고 직원들 사이에 앉았습니다. 젊은 직원 하나가 물었습니다. 사장님, 회사가 이렇게 크셨는데 왜 김치찌개만 드세요? 좋은 거 드셔야죠. 박성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게 제일 맛있어. 김치찌개만큼 쏙 풀리는 음식이 없거든. 사장님은 정말 특이하세요. 직원들이 웃었습니다. 박성호도 따라 웃었습니다. 이런 소소한 순간들이 행복이었습니다. 큰 식당에서 비싼 음식을 먹는 것보다 직원들과 함께 김치찌개 한 그릇을 나누는 게 더 의미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다시 창고로 돌아왔습니다. 박성호는 잠시 밖으로 나가 담배를 피웠습니다. 담배 연기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박성호는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결혼 반지였습니다. 어젯밤 서랍에서 꺼내온 것이었습니다. 박성호는 반지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바라봤습니다. 오래된 반지였습니다. 결혼할 때 정숙이 끼워준 반지였습니다. 35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박성호는 반지를 살짝 쥐고 중얼거렸습니다. 미워했던 시간보다 사랑했던 시간이 더 길었지. 정말 그랬습니다. 5년 동안 미워했지만 30년 동안 사랑했습니다. 미움보다 사랑이 훨씬 길었습니다. 그 사랑이 있었기에 박성호는 지금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박성호는 반지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제 보내줄 시간이었습니다. 박성호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하늘은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었습니다. 박성호의 눈빛도 하늘만큼 평온했습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박성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람은 미워하는 만큼 늙고 용서하는 만큼 젊어진다. 조 과장이 옆에서 물었습니다. 형, 무슨 말씀하셨어요? 아, 아니야. 그냥 혼잣말이야. 박성호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조 과장이 박성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형, 요즘 표정이 참 좋아지셨어요. 뭔가 달라졌어요. 그래, 나도 그런 것 같아. 박성호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정말로 달라졌습니다. 정숙을 용서하고 나니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앞만 보고 갈 수 있었습니다. 오후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박성호는 다시 창고로 들어가 일했습니다. 땀이 흘렀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일하는 게 즐거웠습니다. 직원들과 농담도 주고받고 함께 웃기도 했습니다. 박성호는 이런 순간들이 진짜 부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직원들이 하나둘 퇴근했습니다. 박성호도 창고 문을 잠그고 나왔습니다. 차에 타기 전 박성호는 창고를 돌아봤습니다. 5년 전 낡은 창고 하나로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전국의 10곳의 물류센터를 운영하는 회사가 되었습니다. 직원만 100명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박성호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게 혼자 이룬 게 아니었습니다. 조 과장을 비롯한 직원들, 거래처 사람들, 그리고 박성호를 믿어준 고객들 덕분이었습니다. 박성호는 감사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박성호는 강변에 차를 세웠습니다. 차에서 내려 강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강물에 비쳐 반짝였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박성호는 주머니에서 결혼 반지를 꺼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정숙이 고마웠어. 그리고 미안해. 이제 정말 안녕. 박성호는 반지를 강물에 던졌습니다. 반지는 공중에서 빛나다가 물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첨벙 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박성호는 한참 동안 강물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었습니다. 모든 과거를 강물에 흘려보낸 것입니다. 박성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공기가 달았습니다. 박성호는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습니다. 라디오를 켰습니다. 옛날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박성호가 젊었을 때 좋아하던 노래였습니다. 박성호는 흥얼거리며 운전했습니다.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집에 도착해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오랜만에 몸을 쓴 탓인지 피곤했습니다. 하지만 기분 좋은 피곤함이었습니다. 박성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금방 잠이 들었습니다. 꿈을 꾸지 않았습니다. 깊고 평온한 잠이었습니다. 새로운 내일을 위한 휴식이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박성호는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회사는 안정적으로 운영되었고 새로운 거래처도 계속 늘어났습니다. 박성호는 바쁘게 살았지만 마음만큼은 평온했습니다. 정숙을 보내준 이후 진짜 자유를 얻은 것 같았습니다. 어느 금요일 오후 비서가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손님이 오셨는데요. 누구지? 정숙 씨라고 하시는데요.
박성호는 잠시 놀랐습니다. 정숙이 다시 찾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박성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오라고 해. 문이 열리고 정숙이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화장도 하지 않았고 장신구도 없었습니다. 수수한 옷차림이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한 달 전보다 나아 보였습니다. 눈빛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성호 씨, 정숙이 조심스럽게 박성호를 불렀습니다. 박성호는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앉으세요. 정숙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손을 가지런히 모았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성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 돈으로 고시원에서 나와서 작은 원룸 얻었어요. 그리고 편의점 알바 시작했어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박성호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성호 씨 미안했어요.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땐 세상이 다 돈인 줄 알았어요. 돈만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박성호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부는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 차 지나가는 소리. 박성호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정숙 씨, 사람이란 게 참 이상하죠. 가질 땐 모르고 잃고 나서야 보게 돼요. 정숙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성호를 똑바로 봤습니다. 박성호의 눈빛은 평온했습니다. 정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 아직도 나 미워해요? 박성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이젠 미워할 힘도 이유도 없어요. 박성호는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정숙을 봤습니다. 그냥 고마워요. 당신 덕에 내가 달라졌으니까.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박성호의 말이 가슴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정숙은 눈물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정말 미워하지 않아요? 네, 이제는 아니에요. 처음엔 많이 미워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어요. 미워하는 건 나만 힘들게 한다는 걸. 정숙은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박성호는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정숙이 겨우 진정하고 물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해줘요.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당신은 뭐라고 생각해요? 박성호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사람은 사랑이 식어서 떠나는 게 아니에요. 박성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정숙은 박성호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박성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진심이 무거워질 때 그걸 버리고 싶어지죠. 책임감, 의무감, 그런 게 쌓이면 사랑도 짐이 돼요. 당신도 그랬을 거예요. 정숙은 그 말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정확히 맞는 말이었습니다. 정숙은 사랑이 식어서 떠난 게 아니었습니다. 30년 동안 쌓인 무게를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가난, 고생, 인내. 그 모든 게 무거워서 도망치고 싶었던 것입니다. 맞아요, 성호 씨. 나 너무 무거워서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정숙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박성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책상으로 가서 서랍을 열었습니다. 깨끗한 손수건 하나를 꺼냈습니다. 박성호는 정숙 앞으로 다가가 손수건을 내밀었습니다. 정숙의 앞 테이블에 조용히 올려두었습니다. 이제 그만 우세요. 다 지나간 일이에요. 박성호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정숙은 손수건을 집어 눈물을 닦았습니다. 박성호는 천천히 사무실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문 손잡이를 잡으며 뒤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정숙 씨, 이제 당신도 가벼워지세요. 과거는 내려놓으세요. 앞으로 살아야죠. 박성호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복도를 따라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정숙이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성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걸었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박성호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네. 박성호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가슴이 뻥 뚫렸습니다. 무거운 짐을 완전히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박성호는 주차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습니다. 라디오에서 조용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한편 사무실에 남은 정숙은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손수건을 쥐고 울었습니다. 박성호의 마지막 말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과거는 내려놓으세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정말 내려놓을 때였습니다. 정숙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손수건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사무실을 둘러봤습니다. 깨끗하고 넓은 사무실이었습니다. 박성호가 이룬 것들이 보였습니다. 정숙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자신이 떠난 사이 박성호는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정숙은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오자 바람이 불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었습니다. 정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정숙은 눈을 떴습니다. 이제 앞만 보고 걸어갈 것입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계절은 어느새 봄으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박성호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들어왔습니다. 공기가 달았습니다. 박성호는 옷을 갈아입고 물류센터로 향했습니다. 물류센터 앞에는 봄 햇살이 가득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건물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젊은 직원들이 벌써부터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박성호는 차에서 내려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활기찬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사장님, 일찍 오셨네요. 한 직원이 인사했습니다. 박성호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오늘은 일찍 나왔어. 박성호는 천천히 창고 문을 열었습니다. 창고 안은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선반마다 물건들이 가지런히 쌓여 있었습니다.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들어와 창고 안을 밝게 비췄습니다. 박성호는 그 풍경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박성호의 얼굴에는 오랜 세월의 그늘 대신 평화가 스며 있었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미련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그저 현재를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오늘은 쉬어야겠다. 박성호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직원들에게 오늘 일정을 맡기고 박성호는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사무실 한쪽에 있는 작은 탁자로 갔습니다. 커피 머신에서 커피를 내렸습니다. 따뜻한 아메리카노였습니다. 박성호는 커피를 탁자 위에 내려놓고 창가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봄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나뭇가지에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새들이 지저귀며 날아다녔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박성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쌉싸래하면서도 고소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그때 책상 위에 놓인 편지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틀 전에 우편으로 도착한 편지였습니다. 박성호는 편지를 집어들었습니다. 봉투에는 발신인 이름이 없었지만 박성호는 누가 보낸 건지 알고 있었습니다. 정숙이었습니다. 박성호는 편지를 꺼내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호 씨에게 이 편지를 쓰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용기를 냈습니다. 당신 말이 맞았어요. 미워하는 동안 나는 늙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다 늙어버렸어요. 하지만 용서하는 순간 다시 숨을 쉴 수 있었어요. 박성호는 편지를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숙도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고마워요, 성호 씨. 당신이 준 돈으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당신이 해준 말들이 저를 일으켜 세웠어요. 이제 저도 앞을 보고 살아가겠습니다. 과거는 내려놓겠습니다. 당신도 행복하세요. 정숙 올림. 편지는 짧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성호는 편지를 다 읽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이제 진짜 끝났네. 박성호는 편지를 접어 책상 서랍에 넣었습니다. 더 이상 볼 필요는 없었습니다. 이미 마음속으로 정리가 끝났으니까요. 박성호는 다시 창가로 갔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밖을 바라봤습니다. 창문 너머로 햇살이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반짝이는 햇살이 아름다웠습니다. 박성호는 라디오를 켰습니다. 옛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젊은 시절 즐겨 듣던 노래였습니다. 박성호는 흥얼거렸습니다. 사람은 미워하는 만큼 늙고 용서하는 만큼 젊어진다. 박성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속 무게가 모두 사라진 듯 했습니다. 가벼웠습니다. 이렇게 가벼운 건 오랜만이었습니다. 복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깊은 평화가 남았습니다. 복수를 했다면 어땠을까요? 정숙에게 박성호의 재산을 자랑하고 비웃고 무시했다면 아마 일시적인 만족감은 느꼈을 겁니다. 하지만 그뿐이었을 겁니다. 오히려 마음은 더 무거워졌을 겁니다. 복수는 상처를 치유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상처를 더 깊게 만들 뿐입니다. 박성호는 용서를 택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제 박성호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저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게 진짜 행복입니다. 조 과장이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형, 뭐 하세요? 응, 그냥 쉬고 있어. 오늘 좀 한가하시네요. 형답지 않은데요? 박성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가끔은 쉬어야지. 사람이 기계는 아니잖아. 조 과장이 박성호 옆에 앉았습니다. 함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형, 요즘 정말 표정이 밝아지셨어요. 뭔가 좋은 일 있으세요? 박성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좋은 일이라기보다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야. 무슨 짐이요? 과거라는 짐. 이제 다 내려놓았어. 조 과장은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몰랐지만 박성호의 표정을 보고 짐작했습니다. 뭔가 큰 결심을 한 것 같았습니다. 조 과장은 박성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형, 멋있어요. 박성호는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말없이 앉아 있었지만 편안했습니다. 봄바람이 창문 틈으로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박성호는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참 길고도 짧습니다. 길다고 생각하면 끝이 없는 것 같지만 짧다고 생각하면 순식간입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미워하며 살 것인가, 용서하며 살 것인가. 박성호는 후자를 택했습니다. 그리고 후회하지 않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습니다. 따뜻한 봄날이었습니다. 박성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다시 일할 시간이었습니다. 새로운 하루를 살아갈 시간이었습니다. 박성호는 작업복을 입고 창고로 나갔습니다. 직원들과 함께 일했습니다. 땀을 흘렸습니다. 웃었습니다. 박성호는 행복했습니다.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사연을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곧 새로운 사연의 시작입니다. 내일은 더 따뜻하고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사랑합니다.